싱크대 밑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싱크대 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건 사흘 전이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아주 천천히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물이 새어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모르게 나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로 말이다. 서울 관악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 벽지가 바랜 좁은 집, 찬장 위엔 지난 명절에 쓰고 넣어둔 떡국용 그릇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나는 변함없이 아침 식탁에 앉아 남편과 마주 앉아 있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다. 오래된 TV에선 아침 뉴스를 흘려보냈고 나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국을 휘저었다. 밥 먹어. 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남편은 눈길도 주지 않고 조용히 밥 숟가락을 들었다. 반찬도 예전보다 훨씬 단출했다. 예전엔 소소하게 웃음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밥상이 붐볐지만 언제부턴가 우리의 대화는 밥 먹어 아니면 응, 이 전부였다. 말도 감정도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다. 싱크대 밑에서 물 새는 소리 나요. 며칠 전부터. 말을 꺼내도 남편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응? 알아서 고쳐야겠네? 예상한 답이었다. 전에는 이런 말에 서운함이라도 느꼈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없다. 감정이 무뎌지는 게 이런 걸까? 나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무언가 점점 비어가는 느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언제 이렇게 됐는지조차 희미했다. 그날 오전, 남편은 친구 만나러 나간다며 무심히 외출했다. 집 안은 다시 고요했다. 쿵, 문 닫히는 소리가 나고 TV 소리마저 끄니 나는 살며시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주방 의자에 앉았다.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똑똑똑.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 배관 수리 업체를 검색했다. 예전엔 이런 것도 남편 몫이었지만 이제는 다 내 몫이다.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었다. 1시간 내로 기사님 보내드릴게요. 단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다. 화장기 없는 얼굴, 깊어진 주름, 볼살이 빠진 뺨, 손등에는 군데군데 거뭇한 반점이 보였다. 나는 손을 올려 눈과 주름을 살짝 펴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흠칫 놀라며 문 앞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작업복에 무거운 공구 가방.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배관 수리 요청하셨죠? 박준서입니다. 목소리가 묵직했다.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오랜만에 남편 외의 남자 목소리를 들은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긴장이 됐다. 네, 들어오세요. 주방 쪽이에요. 그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따라 들어왔다. 나는 괜히 손을 닦으며 주방으로 그를 안내했다. 작업복 등 뒤로 흐르는 땀 자국이 눈에 들어왔다. 그 등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이 나도 모르게 눈길을 끌었다. 여기입니다. 계속 물 떨어지더라고요. 네, 확인해 볼게요. 그는 커다란 손으로 싱크대 문을 열었다. 손가락 마디가 두툼하고 손바닥은 거칠었다. 그런 손을 본 건 참 오랜만이었다. 내 남편의 부드럽기만 한 손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어느새 그의 손가락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배관이 오래돼서 조인트가 약해졌네요. 조심해서 고치면 괜찮을 겁니다. 필요한 말만 차분히 하는 그의 목소리가 안정감을 줬다. 박준서는 스패너를 들고 조심스럽게 작업에 들어갔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오래 묵은 것들을 고치고 정리하는 손놀림이 능숙했다. 수도 밸브 좀 잠가 주실래요? 그의 말에 나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수도 밸브로 다가갔다. 손이 스치는 순간 짧은 전류 같은 감각이 지나갔다. 숨이 턱 막혔다. 손끝이 찌릿했다. 이런 느낌 대체 얼마만이었던가. 나는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물러섰다. 그는 묵묵히 스패너를 돌렸다. 가끔 테이프를 건네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도왔다. 그의 손이 내 손끝에 닿을 때마다 내 심장은 어쩐지 조용히 파동을 일으켰다. 한참이 지나고 그가 장갑을 벗었다. 다 됐습니다. 일단 당장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배관이 전체적으로 오래돼서 나중엔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 있었다. 자, 한잔 하실래요? 순간 나 스스로 놀랐다. 남편도 아닌, 오랜 친구도 아닌, 처음 본 사람에게 내가 차를 권하다니. 하지만 박준서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좁은 주방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전기 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나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며 커피 2잔을 준비했다. 박준서는 2손으로 컵을 감싸 쥐고 고맙다고 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소년 같아 보였다. 이 일 오래 하셨어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네. 한 15년 넘었죠. 말보단 손이 빠릅니다. 그는 웃었다. 나는 그 웃음에 잠시 숨이 막혔다. 커피 잔을 내려놓다 실수로 손등에 커피가 튀었고 박준서는 재빠르게 휴지를 꺼내 내 손을 닦아주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다. 그의 손길이 거칠면서도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우리는 다시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남편과의 침묵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창문 밖으로 초여름 햇살이 들어왔고 커피 향이 천천히 퍼졌다. 나는 마음 한켠이 희미하게 촉촉해지는 걸 느꼈다. 너무 오래 말라있던 내 감정이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내밀며 조심스레 말했다. 다음에 또 문제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나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집 안에서 나는 한참 동안 그의 명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설렘이 잊었던 감각이 내 안에 조용히 퍼져갔다. 똑똑똑! 싱크대 아래 여전히 물 떨어지는 소리. 내 심장도 그 소리와 함께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밤이었다. 누운 채로 귀를 기울이니 어디선가 또렷하게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가 나를 잠에서 깨웠다. 똑똑똑! 고요한 어둠 속 침대 옆 남편의 고른 숨소리와는 다른 묘한 울림이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심장은 괜히 조용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물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어딘가 내 안에서도 무언가 새어나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몸을 살짝 돌려 남편 쪽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고개를 돌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 어깨, 그 뒷모습이 너무도 멀게 느껴졌다. 그러고 보니 언제부터였을까?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든 게 나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더듬어 남편의 등을 살짝 만져보았다. 그러나 차가운 공기만이 손끝에 닿았다. 아무런 반응도 온기도 없었다. 머리맡에 놓인 손등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손을 잡고 자던 때도 있었고 따뜻하게 내 손을 감싸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그 기억조차 흐릿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또 들려오는 물소리. 낮에 만난 그 사람, 박준서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그의 묵직한 목소리, 손가락 마디의 단단함. 어쩐지 낯설면서도 편안했던 눈빛. 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났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부엌에 앉아 마주한 남편은 여전히 신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물끄러미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말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너무 오래되어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베란다 쪽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바닥에 물자국이 있었다. 살짝 고여있는 물. 똑똑 떨어지는 작은 소리.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엔 베란다 쪽 수도관인가 보다. 괜히 남편에게 말해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무심한 말투, 다친 표정. 벌써 여러 번 겪어온 일이다. 그 순간 며칠 전 박준서가 건넨 명함이 떠올랐다. 서랍 속에서 꺼내 손에 쥐어보았다. 명함의 글자가 지극히 평범했지만 묘하게 손끝이 따뜻해졌다. 괜찮을까? 전화해도 될까? 수십 번 망설이다가 결국 나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네, 박준서입니다. 숨이 막혔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저 며칠 전에 싱크대 수리 받았던 고은재예요. 이번엔 베란다에서 물이 새서요. 그의 목소리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다. 주소 알려주세요. 2시간 후에 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명함을 손에 쥐어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면서도 그 작은 카드 한 장에 마음이 자꾸만 기울었다. 괜히 볼에 열이 올랐다. 어제와 같은 내 얼굴인데 어쩐지 낯설었다. 고개를 돌리며 웃음이 났다. 59의 아줌마가.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자가. 이렇듯 설레어도 되는 걸까? 그런데도 심장은 잔잔히 두근거렸다.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무언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집을 서둘러 정리했다. 평소 입던 옷 대신 오래전에 좋아했던 꽃무늬 원피스를 꺼냈다. 머리도 빗고 망설이다가 립스틱은 바르지 않았다. 너무 티가 날까봐 손끝까지 조심스러웠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 문을 열자 박준서가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작업복, 살짝 젖은 머리카락.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쩌다 보니 또 오게 됐네요. 나도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세요. 그의 뒷모습을 따라 베란다로 향했다. 물이 고여있는 바닥.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무릎을 꿇고 살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의 뒷목, 어깨, 가만히 흐르는 땀, 무언가 이상하게 편안했다. 압력이 약해져서 그러네요. 오래된 집은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력이라. 저도 요즘 그런 기분이에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무언가 느꼈다. 말없이 미소를 주고받았다. 어쩌면 내 안에 오래된 압력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새어나가는 중인지도 모른다. 작업은 조용히 진행됐다. 나는 그가 요청할 때마다 테이프를 건넸고 스패너를 받았다. 손이 몇 번 스쳤다. 짧은 순간 그 작은 접촉이 가슴 속에서 파문처럼 번졌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나 역시 조심스러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떨렸다. 작업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잠시 마주 앉았다. 커피를 타면서도 내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박준서는 천천히 커피를 들고 고개를 숙였다. 사실 어제 작업하고 나서 생각이 좀 많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따뜻했다. 남편과의 무거운 침묵과는 전혀 달랐다. 박준서는 조심스럽게 내 손등에 손을 얹었다. 부드럽고도 단단한 그 손길. 나는 숨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의 손길이 내 손 위에 오래 머물렀다. 숨이 깊어졌다. 나는 고요하게 그의 손길을 기다렸다. 한참 동안 숨이 멈춘 듯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나는 몸도 마음도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따스함에 조용히 잠식되고 있었다. 아니,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실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나는 숨이 멎은 듯 굳어섰다. 여보, 나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서와 나는 동시에 멈췄다. 시선이 얼어붙었고 손은 재빨리 떨어졌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다. 발걸음 소리가 거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가슴이 조용히 떨리며 숨결마저 가늘어졌다. 창밖에선 햇살이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창밖에선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고 그 소리에 섞여 아직도 내 손끝엔 그의 천이 남아 있었다. 박준서, 그의 손, 눈빛, 입술, 모든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 가슴이 서늘했다.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다. 59의 나이에 결혼한 여자가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그의 명함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머리가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창문 밖으로는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과 고요한 골목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스쳤다. 결혼 초 남편과 함께 마주 앉아 첫 집을 꾸미며 웃던 날들, 그의 손을 잡고 서로 눈빛으로 마음을 나누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게 아득하게 멀어졌다. 아침 식탁에 앉아 남편과 마주했다. 된장국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신문 넘기는 소리만이 흐를 뿐 대화는 없었다. 나는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신문 속 활제만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뭐 할 거야?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별거 없어. 김씨 만나러 잠깐 나가려고. 또다시 침묵.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식탁 너머의 벽지, 희미하게 벗겨진 벽, 주름진 커튼, 그 모든 것이 낡아 있었다. 아니, 우리 사이도 이미 너무 낡아 있었다. 그가 집을 나서고 난 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섰다. 다시 명함을 손에 쥐었다. 전화기 옆, 어제 남편의 무심한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고르며 번호를 눌렀다. 그러나 손가락은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다. 결국 수화기를 들었다가 놓고 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일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 순간 뜻밖에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얼떨결에 문 앞으로 걸어갔다. 현관문을 열자 박준서가 서 있었다.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다. 내 안에 모든 감정이 얼어붙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근처에 일 있어서요. 잠깐 들러도 되나 해서. 그의 눈빛은 조심스럽고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도 모르게 문을 활짝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다. 손이 떨리는 걸 감추며 차를 준비했다. 박준서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앞에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과 마주쳤다. 사실 어제 이후로 생각이 많았어요. 그가 말했다. 저도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그 사이엔 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쪽이 따뜻했다. 박준서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내 손등에 닿았다. 그 따스함에 나는 숨이 막혔다. 두 손이 조심스럽게 겹쳐졌다. 너 너무도 조용히, 너무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을까요?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저도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껴봅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나는 마치 먼 옛날로 돌아간 듯 그 손길의 온기에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무언가가 내 안에서 천천히 열렸다. 그의 입술이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내 입술에 닿았다. 따스하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내 심장은 너무 빨리 뛰었고 숨결이 잔잔히 흐트러졌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 어떤 손길도 온기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손이 포개지고 입술이 닿고 마음이 흔들렸다. 세상은 조용했고 숨소리만 들렸다. 한참 뒤 그는 천천히 몸을 떼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괜찮아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 위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실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말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누군가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혼자 지내다 보니 누군가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낯설면서도 좋네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그 순간 나는 어떤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위안,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지로 참았다. 창밖에선 햇살이 천천히 비추고 있었다. 조용한 여름의 오전, 먼지 쌓인 창틀과 잔잔한 커피 향이 어우러졌다. 우리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천천히 흘렀다. 박준서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놓으며 일어섰다. 저 이만 가볼게요. 혹시 또 문제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나는 소파에 가만히 앉았다. 손등 위. 그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나는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박준서와 마주 앉아 웃고 있었다. 따뜻하고 잔잔한 꿈이었다. 그러다 꿈은 변해갔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꿈속에서 숨이 막혔다. 내 안에 죄책감이 스며들어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삶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건지 이제는 잘 모르겠다. 단 한 가지. 나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나는 숨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채
심장은 다시 한번 조용히 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밤은 깊었고 창문 너머의 달빛이 희미하게 벽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남편의 숨소리는 여전히 일정했고 나는 몸을 돌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 있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요동치고 있었다. 내 손등, 내 입술, 내 가슴 한복판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의 온기.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방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조금 전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떼었고 박준서 또한 어색하게 가방을 움켜쥔 채 일어섰다. 짧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런데 남편은 의외로 담담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 왜 또 수도가 고장났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준서는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남편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노도 추궁도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준서는 재빨리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제야 나는 온몸에 힘이 빠졌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한참이 지나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미안해. 남편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마주치는 시선이었다. 나는 그 눈빛에 숨이 막히는 든든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내가 널 너무 오래 혼자 둔 것 같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너무 뜻밖의 말이었다. 화도, 비난도 아니었다. 오히려 담담함 속에 묻어나는 슬픔이 더 가슴을 저미게 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대화도 없어졌고 서로 무심해졌고 내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다. 아냐, 내 잘못이야. 나도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 몰랐어. 남편은 가만히 내 말을 들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좋겠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더 크게 울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분노로 깨지는 것도 아니고 차가운 무관심으로 흩어지는 것도 아닌 조용한 끝.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래, 아주 오래. 그날 밤 나는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다. 새벽이 깊어가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내 발등을 비쳤다. 소파에 앉아 나는 박준서의 명함을 손에 쥐었다. 더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을 거란 걸 알면서도 손끝으로 종이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문질렀다. 어쩌면 그는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와의 짧은 만남이 내 안에 뭔가를 깨웠다는 것이다. 나는 평생 눌러두고 살아온 감정, 외로움, 여자로서의 감각, 누군가의 온기를 갈망하는 마음까지 모두 깨닫게 되었다. 몇 시간 뒤 남편은 말없이 짐을 챙겼다. 작은 캐리어 하나, 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현관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은재야, 행복해야 해. 진심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내 안에 쌓였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나는 아직도 그의 발자국 소리가 귀에 맴도는 듯 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쩐지 한편으로는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 해방된 듯한 감각도 있었다. 그게 더 슬펐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은 서서히 바뀌었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남편과 나는 결국 조용히 이혼했다. 아무도 큰 소리 내지 않았고 누구도 상처 주려 하지 않았다. 담담하게 평화롭게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다. 새롭게 취미도 시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행이었다.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남편을 원망할 수 없었다. 우리 둘 다 조금씩 틀어졌고 서로 외면해왔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나는 조금씩 삶을 다시 정리했다. 이 집에 머물기엔 너무 많은 기억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마음 먹었다. 짐을 싸며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다. 젊었던 우리, 웃고 있는 얼굴들, 그리고 점점 굳어가는 표정들. 사진 한 장 한 장이 내 마음에 박혀왔다.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에 잡힌 도자기, 조각, 싱크대 밑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나도 천천히 흘러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깨진 마음을 다시 이어 붙일 수 있다면 조금은 더 아름답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근처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고 모양을 빚어내는 과정 속에서 조용히 치유받는 기분이었다. 서툴렀지만 점점 손에 익었다. 깨진 조각을 금으로 이어붙이는 금수리 기법을 배웠다. 깨졌기에 더 귀하고 그래서 더 아름답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났다. 그녀도 이혼했다고 했다. 우리는 웃고 울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친구를 얻었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젠 혼자 영화도 보러 다닌다. 한강변을 걷기도 하고 작은 여행도 계획한다. 삶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내 안의 균열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나는 그걸 부드럽게 감싸 안는다. 가끔은 문득 남편이 생각난다. 그러나 그리움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다. 감사함에 가깝다. 함께한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다. 여름이 저물고 있었다. 물소리처럼 흘러가는 시간? 이제 나는 안다. 내 안에 상처를 메우는 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저 가만히 빛에 물든 찻잔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이 살며시 미소 지었다. 어느새 익숙해진 혼자만의 시간이 따스하게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창문을 열자 가을 바람이 나지기 손등을 감쌌다. 낙엽이 먼 골목길을 스치며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바람의 결, 햇살의 온기, 그리고 고요한 공기.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혼자가 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었다. 새 아파트는 작고 단출했지만 마음이 편안했다. 군더더기 없는 공간,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 그리고 더 이상 물 새는 소리에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되는 주방. 나는 찻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때의 기억이 스쳤다. 싱크대 밑에서 들리던 똑똑 떨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던 박준서의 따뜻한 눈빛.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그날 모든 것이 끝난 뒤로 그는 내 삶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는 내 안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 무언가를 깨운 사람이었으니까. 내가 잊고 지냈던 감정, 잊혀진 여자라는 존재,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을 일깨워준 사람이었다. 그때와 지금 내 안의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손등의 주름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었고, 가끔 관절이 뻐근하게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가벼웠다.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졌고, 작은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 찻잔에 물을 붓고 따뜻한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다. 오늘은 새로운 도자기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나는 천천히 준비를 하고 문화센터로 향했다. 골목길에 늘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오늘도 작은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귤을 까고 계셨다. 나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답해 주셨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도자기 공방은 따스한 조명이 비추는 작은 공간이었다. 흙 냄새와 나무 가루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자리로 향했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는 순간 조용히 숨이 깊어졌다. 두 손으로 흙을 감싸고 천천히 모양을 빚어나가다 보면 마음이 잔잔해졌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삐뚤어져도 갈라져도 금이 가도 괜찮았다. 오늘은 금수리 기법을 배우는 날이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방식. 선생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흠집이 있는 게 더 귀한 거예요. 상처가 있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에서 작은 울림이 번졌다. 금이 가고 깨진 자국이 있는 도자기가 오히려 빛나는 이유. 나는 손끝으로 조심스레 금을 칠했다. 그 순간 내 지난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박준서와의 만남, 남편과의 긴 시간,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고요한 슬픔. 수업이 끝난 뒤 나는 완성된 도자기를 받아들었다. 흠집을 따라 금이 번져 있었고 그 빛은 잔잔하게 빛났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손에 든 도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의 축소판 같았다. 많은 것이 깨지고 흩어졌지만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어붙이고 있었다. 저녁, 아들 현우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그가 웃으며 들어섰다. 엄마, 집 좋네. 아늑하다. 나는 반갑게 웃으며 맞이했다. 우리는 함께 소박한 밥상을 차렸다. 김치찌개와 고등어 구이, 그리고 작은 나물들. 현우는 식사를 하며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엄마, 요즘은 괜찮아.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오히려 요즘은 좀 편해졌어. 그 말에 현우는 미소 지었다. 엄마 표정이 달라졌어. 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나는 웃었다. 정말 그랬다. 내 얼굴도, 내 마음도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현우는 식사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혹시 외롭진 않아?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외로울 때도 있어. 근데 이제는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 안도와 다정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손등을 내려다 보았다. 주름지고 반점이 생기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손이었다.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쓸모 있는 손. 밤이 깊어지자 현우는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고요하게 현관문을 닫고 부엌에 앉아 다시 도자기를 바라보았다. 금이 빛나는 흠집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문질렀다.
세상의 모든 상처는 그렇게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는 믿고 싶었다. 창문을 열자 찬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잠시 앉아 있었다. 거실은 고요했고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내 안에서 잔잔히 흐르는 감각이 있었다. 나 자신에게 돌아온 감각. 내 인생의 작은 빛. 그때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다.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다. 나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나는 그 전화를 받을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지 천천히 숨을 내쉬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손끝이 얼얼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거실을 감돌았다. 나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전화기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엔 마지막 통화 기록이 그대로 떠 있었다. 나는 그 번호를 지우지도 다시 걸지도 않았다. 그냥 거기 그대로 마치 먼지 쌓인 옛 사진처럼 가만히 놓아두고 있었다. 박준서. 그 이름이 입안에서 소리 없이 맴돌았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무언가.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자국을 남기고 지나간 시간이었다. 그가 준 따뜻함도, 흔들림도, 그리고 결국 선택하지 않은 나 자신도 나는 그것들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더는 부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었다. 아파트 단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가로수에는 마른 나무잎 몇 장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손목이 시큰거려 주머니에 넣었지만 한 손으로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도자기 공방에서 완성된 작은 찻잔이었다. 흰색 바탕에 금으로 이어붙인 실금이 섬세하게 번져 있었다. 흠집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며 더 빛나는 잔. 그것이 내 마음 같았다. 길모퉁이 슈퍼 앞에선 아파트 주민 몇몇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낯선 얼굴이 아닌 익숙한 동네 사람으로서의 인사가 자연스러워졌다. 혼자라는 것이 예전만큼 불안하지 않았다.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섞이면서도 스스로의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들 현우의 톡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자. 친구랑 셋이.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 날짜 알려줘. 라고 답장을 보내며 이제는 이런 소소한 약속도 설렘으로 다가오는 나 자신을 느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햇살은 짧아지고 나는 주방에 서서 조용히 손을 움직였다. 오랜만에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다시마 향이 퍼지자 어릴 적 엄마가 끓여주던 미역국 냄새가 문득 떠올랐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은 언제나 냄새와 함께 찾아왔다. 국을 끓이던 손이 잠시 멈췄다. 나는 서랍 안쪽 깊숙이 있던 명함을 꺼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것을 버리지도 못했고 어쩌면 버릴 생각도 없었다. 그것은 기억의 한 조각이었다. 나는 명함을 가만히 바라보다 다시 서랍에 넣었다. 다시 열어볼 일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필요하지 않았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문은 열지 않고 두는 것이 더 나은 법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오래간만에 혼자 영화를 보러 갔다. 소극장의 몇몇 관객들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 가볍게 숨을 고르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영화는 잔잔한 멜로였다. 두 사람이 평생에 걸쳐 조금씩 사랑을 배우고 아픔과 상처를 견뎌내는 이야기. 영화의 결말부.
주인공 노부부가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는 장면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너무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극장을 나와 찬 바람을 맞으며 나는 작은 커피숍에 들렀다. 뜨거운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에 앉아 가로등 밑으로 흩어지는 눈발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커피 향기, 창문 너머로 비치는 빛들. 삶은 생각보다 아름다웠다. 나는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다. 외롭지 않았다. 아니, 외로움마저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다. 며칠 뒤, 현우가 집에 찾아왔다. 그는 예전보다 자주 전화를 걸었고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엄마, 얼굴 좋아졌네. 표정이 밝아 보여서 좋아. 나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다. 현우와 나는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오랜만에 웃음도 나눴다. 따뜻한 밥과 웃음, 그리고 말없이 이어지는 공기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차를 마셨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혹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순간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더 묻지 않았고 나도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졌어. 현우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이가 아닌 내가 그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우리 둘 다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되자 나는 혼자 창가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자기 찻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조용히 손끝으로 금이 간 자리를 쓸어 보았다. 그것은 흠집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의 흔적이었다. 깨지더라도, 흘러내리더라도 결국엔 이어붙일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바람이 조용히 커튼을 흔들었다. 그 속에서 나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고요한 평화를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기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익은 번호가 떠올랐다. 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멈춰 섰다.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장이 조용히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걸 느끼며 어느새 계절은 또 한 번 바뀌어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나무잎들은 서서히 색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처음으로 잔잔한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누군가의 손길에, 누군가의 눈빛에, 그리고 오래된 상처에 조용히 숨을 죽이며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삶은 결코 한순간에 바뀌지 않았다. 감정도, 건강도, 관계도 모두 아주 천천히 변했다. 그러나 작은 변화가 쌓이고 그것이 나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관심만을 기다리지 않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아침마다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에 귀 기울이고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에 미소 지어주는 것부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안다. 몸이 들려주는 작은 신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걸. 어제와 다르게 무겁게 느껴지는 발걸음, 어딘가 둔해진 감각, 작은 통증까지도 모두 내 몸의 언어였다. 예전엔 그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은 잠시 멈추어 들여다본다. 작은 주의가 때로는 삶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깨달았다. 돌봄은 거창하지 않다는 것,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것, 다정한 눈길 하나가 때론 어떤 약보다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였다. 긴 세월 속에서 지치고 무뎌졌던 마음이었지만 조용히 다시 이어붙이면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다. 현우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때 나는 깊은 감사를 느꼈다.
오래전 아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 첫 울음을 들었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아이는 자라고 나는 늙어갔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닿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이제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인사, 따뜻한 말 한마디, 짧은 미소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그런 작은 순간들이 내 삶을 조금씩 가볍게 만들었다. 혼자라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내 안에 세상의 온기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으니까. 밤이 되면 나는 가끔 박준서의 이름을 떠올린다. 그러나 그 이름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 그는 내 삶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고, 나를 깨우고 지나간 사람이었다. 이제는 그를 고마움으로 기억할 수 있다.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다. 심지어 끝이 있는 만남조차도. 도자기 공방에서 완성한 찻잔을 바라보며 나는 가끔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금이가 있다. 상처도 있고, 균열도 있고, 언젠가는 부서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어붙일 수 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결국에는 더 빛나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내 안의 상처와 외로움, 두려움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가만히 안아주는 법을 배웠다. 내 손길로, 내 시선으로, 내 시간으로,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걸 느꼈다. 이제 나는 내 몸을 돌본다. 몸에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고, 피곤하면 쉬어주고, 아프면 참지 않는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혼자 있어도 나 자신과 함께 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삶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흘러간다. 가끔은 상처받고, 가끔은 길을 잃고, 가끔은 외롭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매일의 작은 습관들 속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다. 따뜻한 차 한 잔, 오래된 친구와의 전화 한 통, 가족과의 조용한 식사. 그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지탱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잊지 않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감정과 몸을 귀하게 돌보는 것.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때론 후회도 따라온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좀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좀 더 건강을 챙겼더라면. 그러나 삶은 항상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 이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도 떠난다. 혼자 웃고, 혼자 울고, 혼자 서 있지만 외롭지 않다. 내 안에는 수많은 기억과 사랑, 그리고 다시 피어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아가고 있다. 내 걸음은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다.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삶도 그렇게 다시 흐르고 있다.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아주 단순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오늘도 나에게 말해준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넘어져도 멈춰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아무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진실이다. 금이 간 자리에서 빛이 스며든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부드러운 손길처럼 좋아요와 구독, 살포시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냥 조용히 공감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에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셔도 따뜻하게 잘 전달될 거예요.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라며 다시 뵐 수 있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